경제. 경제 뉴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갖고 주식 관련한 경제 관련한 이슈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주식 기분 좋은 거부터 잠깐 찍고 갈까요? 기분 좋은가요? 기분 좋으니까 코스피 역대 최고. 네, 역대 최고입니다. 예. 보니까 오늘도 3,344.20으로 마감입니다. 네, 어제가 장중 최고, 종가 최고인데 오늘도 역시 어제 기록을 또 깨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로나 때 이제 주가 한번 올라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다른 거고요. 좀 그때는 달라요? 코로나 때는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그런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아까도 잠깐 저희가 이제 코스피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한국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그런 개혁 방안이나 그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상승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모두 다 주식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간 보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한 16% 정도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비슷하게 상승한 거고 미국도 계속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증시에 대한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하면 이제 더 상승폭이 커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곡점인 거예요. 지금이.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을 과연 어디로 향하게 할 건가? 그 정책이 이제 핵심인 겁니다.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유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지금까지 한국 주식이 오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막 기쁘고 이런 것도 사실 좋다.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멀고 훨씬 멀죠. 앞으로 정책이 과연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활성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은 주식 활성화의 단계가 아니다. 지금 주식 정상화다, 정상화.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다.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건 쉽게 말해서 상승하는 건 이유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가가 오를 때는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인데 주가가 그보다 훨씬 밑에요. 네. 이 저평가가 해소될 때도 주가가 오르잖아요. 오르죠.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을 얘기할 때는 후자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대한민국 주식 얘기를 하면 기업이 좋아져야 되죠.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제도 개혁이라든지 변화를 통해서 저평가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기업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도 그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서 경제 파트를 특히 이제 예민하게 좀 보고 왔는데요. 네네. 뭐 주요한 부분 이제 아까 살짝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몇 개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네네, 방금 이제 최 의견 말씀하신 거 그랑 매일 좀 같이 하는데 코스피 옥션 시대를 간다. 좋죠. 근데 어떻게 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작동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정상화입니다. 시장 정상화. 네. 그동안 우리 시장은 경기장으로 치면 울퉁불퉁하거나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돼. 안 근데 비정상적인 경기장이니까 여기 가서 축구 좀 하자 해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다치고 하면 뭐하냐 이게. 예. 그래서 경기장을 평평하게 그래도 게임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지. 이게 정상화 조치입니다. 예. 저게 한 축이에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할 만한 경기장 만들어 놨는데 경기하면 뭐해? 지명방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해도 이제 일반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기게 만드는 정책. 이 두 가지가 그렇지. 로드맵이에요. 네. 정상화 정책과 이기는 게임. 이 두 네. 가지가 5,000P의 기본인데 이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 기자회견 중에 제일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무슨 말 하나 하고 기다렸던 건 양도세 그거 어떡하냐 50억 10억 그거 어떡하냐 이게 대통령 입에서 10이라고 나오느냐 30이라고 나오느냐 50이라고 나오느냐 이걸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래요? 예, 그걸 왜 관심 있게 봤는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왜 중요해졌냐면 물론 50억도 중요하고 10억 30억도 테크니컬하게 보면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당초에 50억이었던 걸 10억으로 낮추면서 시장에서 뭐로 받아들였냐면 부동산 자산의 70%가 쏠려 있고 자본시장이 지금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 걸 물기로 확 돌려가지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제대로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이다. 네. 어쩌면 정권의 명운과도 걸려 있다라고 해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48%가 떠나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와. 우리 투자자의 48%가 우리 시장을 버렸다니까요.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선거 전까지만 해도 9개월 연속 매도. 이거 한국 시장 보지도 말하고 해서 아무도 안 봤어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돌아오게 만드는 건 뭐냐?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시장 정상화 조치에 대한 의지. 의지.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정책 방향이 다 저쪽을 향한다라고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두 달 믿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팍 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제 개편안이 7월 말에 딱 발표가 됐는데 아니네. 이거는 뭐 50억 30억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방향이 시장을 시장을 진흥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어쨌거나 과세를 통해서 낮추거나 부담을 가져가는 방향을 가진 정책이 나오니까 왼쪽 한 바퀴 오른쪽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뜨겁게 한다 그러니 불 꺼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 정부에 대한 주식시장의 진흥 정책의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됐어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를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50년 30년을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궁금했던 게 내 의지 아니야? 이거 있죠? 그 얘기를 이거를 했어. 해소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 뭐라고 그랬냐?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이거 예를 들면은 기업 옥죄기야. 반시장 정책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시장은 비정상으로 되어 있어. 비정상의 원인이 뭔지 알아?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대주주 일가들이 기업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투자하면 뭐야? 뒤로 뒤통수 치지 않을까? 그렇지. 터널링이라고 해서 회사의 빨대를 딱 꽂고 이익을 뒤로 빼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 무서워서 투자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손본다면 그동안 그렇게 특혜나 우회로를 누렸던 사람들은 빡빡하게 느끼겠지. 걔네들은 반시장 조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소수를 뺀 사실은 더 많은 일반 주주에 대주주 지분 일가라고 해봐야 30% 내외거든요. 네. 60, 70%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일반 주주와 그로 인해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회사를 살리는 정책을 할 거야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진짜 정상화 만들 거야. 네. 나는 거기에 방향을 찍고 있어. 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대주주가 50억이든 3억이든 의미 없습니다. 이제 의미 없어져. 모든 정책 방향이 거기에 있다는 그쪽이구나. 걸 다시 재확인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 살아나고 확실합니다. 의구심이 확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구심이 없어지면서 네. 막힌 혈이 뚫리는 이제 뚫렸죠. 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하나를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조금 관심을 좀 덜 갖는 멘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멘트가 사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이 오르는 건 기업도 성장해야 되고 시장도 좋아져야 되고 제도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수급이에요. 누군가 와서 사야 됩니다. 사야지. 사는 사는 주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 하나는 우리 개인, 하나는 연기금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안 사. 외국 걸 안 사고 외국 걸 사. 그동안 너희들 왜 안 사냐라고 했는데 네. 귀뚱으로 듣고 안 삽니다. 그러면서 했던 핑계가 뭐냐면 국민연금 곧 있으면 고갈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 변곡점을 돌파합니다. 어쨌거나 나가는 돈이 많으면 서서히 자산을 팔아서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이 판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 시장 매물이 풀리고 풀리면 값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의 음의 방향으로 악순환이 엑셀레이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아예 안 사겠다. 이게 지금까지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약간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고 외국 주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야, 너네 왜 자꾸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왜 외국 주식 사냐고 했더니 걔네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중에는 국민연금 이제 재원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주식을 샀던 거를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된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국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국내 주식을 팔아서 돈을 주면 국내 주식 시장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망하게 하기 싫어서 이미 애초에 외국 주식을 샀지롱 하는 얼처구니 없는 핑계를 맞습니다. 대왔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산다는 걸 정당화하는데 맞아야 심지어 되지. 정당화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그걸 아예 방침으로 확정했어요. 연금이 국회나 이런 데 동의도 없이 지네 마음대로 포션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있는 것도 줄여가요 이제 투자 비율을. 이거 문제 아니냐. 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나중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온다고 치자. 그럼 그 전까지 사면 만 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떨어져서 2만 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오를 거 아닙니까? 오른 다음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그리고- 지금보다는 올라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바보야. 네, 그래서 사실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걸 던졌어요. 아, 그것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3주체 중에 연기금이 만약에 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거나 이 방침에 대해서 이제 시장 설득하지 못해서 다시 만약에 포션을 바꾼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 포션을 늘리거나 늘린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한다. 어. 엄청난 수급이죠. 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사라. 말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최근에 10년 동안 국민연금이요 국내 주식 비중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요. 아. 한국 주식을 하나도 안 샀다고요. 추가로. 아, 그랬어.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주식 애널리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뉴욕 가서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주식을 팔러 다녔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래요? 제가 꼭 물어봤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뭡니까? 진짜 남북 문제 때문입니까?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가장 큰 한국의 주가의 저평가 요소는 한국 사람이, 한국 기관이, 한국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거야. 아, 그랬구만. 이게 왜? 악순환이네. 한국 사람도 한국 주식 안 사는데 왜 우리 보고 사라고 그래?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아, 그랬어.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기관이요 한국 주식을 안 사요. 야, 그거 되게 중요한 그런데 이거 중요한 말이네. 외국인한테 한국 주식 좀 사시오. 아, 뭐 그건 MSCI 말이 안 되죠. 지표 들어오면 뭐 외국인 수급이 좋아.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사면 그 사는 것 자체로 부양이 되고 그렇죠. 샀다는 것 때문에 더 그렇죠. 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민연금이 왜 사? 미친다. 코리아 펜션 펀드가 왜 너무 주식을 좋아. 사지? 아 그럼 우리도 사야겠다. 그게 더 그렇지. 좋다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신호를 주잖아요. 요거 좋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핵 중의 핵을 핵중의 핵이었구나.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또 핵중의 핵이네.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저희 둘이 오랫동안 했어요. 더해 좀 제발. 오랫동안요. 국민연금 한국 주식 사야 된다. 어. 아니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이게 중요했구나. 국민연금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주식의 비중이 안 늘어나요. 이거 중요하네. 중요하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주가 돼서.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주주가 돼요. 연기금이. 네. 국민연금이. 그거 뭐 의결권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기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건 관치금융이 아니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장점을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연금이 실제로 웬만한 기업들의 다 1대 2대 주주가 연금입니다. 특정 오너가 대주주가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연금을 못 이겨요. 그런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금. 우리 시장을 바꾸자, 기업들 재벌들의 행태가 이상하다, 예. 왜 말 사주고 뭐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 뒤로 물적 분할을 마음대로 하느냐, 이걸 법으로 바꾸려면 물론 바꿉니다만 길죠. 근데 법보다 가까운 게 주목이에요. 연금이 들어가서 최대 주주 권한을 행사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 주가가 떨어지잖아. 하지마. 이러면 단박 해결될 게 엄청 많아요. 아, 그거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그거 잘 안 했잖아, 그것도. 왜? 심지어 동조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보지 그 않습니까? 스튜어드십인가 뭐 예, 그거지. 스튜어드십. 내가 그거 한번 외웠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좋아. 갑자기 생각났어. 얘기하라고. 네, 그런데 이제 하도 연금이 욕을 먹으니까 네. 옛날에는 주주총회를 하는데 연금을 가지도 않아요. 너 참석률 그래. 이게 몇 프로야? 그러면 뭐 하는 가지도 짓이야. 않아요. 그리고 어. 너 가서 이상한 의견 있으면 반대표 낸 적이 있어? 그러면 되지도 않습니다. 욕을 지금 하도 많이 먹으니까 요즘은요 그래도 출석률이 90%가 넘고요. 또 반대 의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금씩 올려가는 상황에서 네. 연금이 이제 정상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포션을 늘려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묶여지면 이제 국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재벌들의 행태 같은 것들도 사실 시장 내에서 주주 단위에서도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전문가들만 지적할 수 있는 영역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본 것처럼 양도세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주목했는데 대통령이 이것까지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 전문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번에 환호했다고 기사 예, 났던데. 시장 방향이 어딘지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됐다 그러면. 그런 의구심 같은 거 갖지 마라. 됐다. 우리 여기로 간다는 게 오늘 여러 맥락에서 많이 읽힙니다. 그건 제대로 읽혔어요. 예. 됐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됐어. 주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다행이다. 방향성이 진짜 됐다.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저희가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은 김병기한테 가 있고 나 지금 되게 이게 그게 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까 했잖아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지표가 돼버렸어요. 코스피가 높으면 그냥 덮어놓고 이재명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고.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 안 좋잖아? 그러면 김병기고 뭐고 그냥 덮어놓고 이재명 대통령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돼버렸어요. 네. 맞잖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연금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투자해서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30% 이상 상승하면 우리의 자산이 30% 오르는 거예요. 네. 김병기 대표가 우리 자산 올려주지 않잖아요. 올려야지.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김병기. 네. 자, 분위기를 조금 환기 차원에서 그 윤석열이가 무슨 의자에 앉았는지 기자들 환기 차원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궁금해. 네. 윤석열이 어떤 의자에 앉았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기자들의 의자는 저런 거고 다르네. 다르네 진짜. 기자들의 기자들 의자는 이번이랑 똑같고 똑같네요. 네. 윤석열의 의자는 직권만 좋아, 직권만. 이 새끼네, 그리고 진짜. 윤석열만 지금 간이 높네요. 야, 올라가 있네. 아, 윤석열 그러네, 잘- 올라가 있네. 너 뭔데 임마? 이 자식 진짜 웃기는 애네. 얘 지금 보니까 나는 같은데 네. 너무 좀 그렇게 비교한다라고 생각했었어. 솔직히. 다르네 이놈은. 다르네. 야, 그리고 뭐 의자 얘기 나오니까 이게 약간 빠지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개헌 발표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의자가 나는 잊혀지지 않아. 그때 그 의자를 넣어주고 넣어주고 빼주는 거 있죠. 어. 난 거기 의전 들어가는 것도 못마땅했어. 이길 수가 맞아. 없어요. 나는 못 잊어. 예, 예. 아유 윤석열 너는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라. 세상에. 분위기 환기 안에서. 예. 분위기 환기 됐나? 김병기네. 오늘은 안 김병기야.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도 와. 아까 했잖아요. 했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했잖아. 근데 오늘 또 중요한 얘기 지금 해야 돼요.